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수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가장 걱정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가 지표고요. 하나는 수출 지표입니다. 자, 왜 걱정이 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는요, 물가 관리를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잠재 경제 성장률 정도를 약간 밑도는 정도로 해서 물가를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실은요, 0.4%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물가가 뭐 1%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이제 있겠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했었죠. 또 설상가상으로 우리 채소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전국적으로도 물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특히 주택 같은 경우 가장 큰 물가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서울 중심으로 일부 수도권은 폭등을 하고 있고요. 뭐 지방권의 일부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국 평균의 물가라도 지역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가요, 지금 채소류가 내렸다고 하는데 반대로 뭐 작황이 안 좋게 되면 폭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웃고 웃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로 좀 피해보는 쪽이 서민들이다,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와 금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쌍둥이라 봐야 되거든요. 사실 누가 먼저 태어났냐고 하면, 굳이 표현한다면 물가가 먼저 태어났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처지면, 뭐 1% 이상으로 처지면은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심하면 제로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물가를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요. 반대로 물가가 너무나 폭등했다, 뭐 5%, 10% 올라간다고 치면은 금리를 올려서 또 물가를 진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수출 지표가 지금 4개월째 지금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크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대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배경을 다시 보게 되면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중국이. 당연히 중국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을 못하면 우리도 수출을 중국에 못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국마다 서로 보호무역 정책을 펴더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인 나라, 특히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죠. 뭐 결과적으로 세계 교역량이 줄게 되면 우리나라 GDP가 멈추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다행스러운 수지가 있는데,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무역 수지가 86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뭐 과거에 98년도 초반 이때 우리나라 환란 위기 때, 그때 뭐 40억 달러가 밖에 안 됐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어떤 그런 주식도 좀 많이 방어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지표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요, 99.8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00원 기준으로 아래면 안 좋다는 건데,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전전 달에 비해서, 그 전 달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 BSI 지수라고 있죠. 제조업 업황 실적에 대해서 CEO분들에게 물어본 거죠. 장차 경제가 좋아지겠느냐, 기업이 좋아지겠느냐 했을 때 100이면 보통인데 73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 수치는 낮지만 예전 달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라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가 지수입니다. 저는 6가지 지표를 보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중국의 상해 지수라든가 홍콩의 항생 지수입니다. 월봉 차트로 봅니다. 캔들 차트에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좀 내렸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오르내린 폭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주식시장이 좀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금리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사실 금리의 가장 기준이 되겠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3월 평균 1.789%가 나왔습니다. 그 전 달보다 또 내린 거거든요. 즉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었지만
시중금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중금리가 어떤 우리나라 완전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라든가 외국의 그런 자금 흐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경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코픽스도 보겠습니다. 대출 받는 기준금리가 되겠죠. 신규 취급액 같은 경우에는 1.92%가 나왔습니다. 즉 신용이 좋은 분들은 뭐 2%대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안정돼 있고 내려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때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좀 대출 한도껏 받으셔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많고 또 뭐 지금 수출 수입 쪽에서 수출이 좀 아무래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수입 흑자가 나는 건데 그런 덕분에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월 평균으로 봤을 때 1132원 83전입니다. 그래서 2월보다는 8원 71전이 올랐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변동이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통화량 보면은요, M2 증가율이 6.5%입니다. 그전 달에 비해서는 0.3%포인트가 내리긴 했는데 여전히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식거래 지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 세 가지는 모두 약보 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원자재 쪽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하고 국제금시인데 두바이유가 66.63달러입니다. 배럴당. 그래서 그전 달보다는 3.06달러 정도가 올랐는데 이 정도는 상당히 이 산유국들이 담합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좀 생산 과잉이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오히려 좀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금시는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뭐 세계 경제가 좀 처지긴 했지만 좀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시는 온스당 19.86달러가 내렸습니다. 월 평균 기준으로. 자, 부동산 쪽은요, 주택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를 보고 있는데 두 지표 전부 다 몇 달 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떤 지방권의 부동산이 안 좋다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양도세, 장도세 중과라든가 또는 뭐 이주택, 삼주택에 대한 뭐 보유세 강화 이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주택 시장이 좀 약간 둔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지금 내 집이 필요한 분들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상향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물가의 함수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빨리 오거나 너무 처지게 되면 국가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셔가지고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